네. 그러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팅 더 다츠라는 이야기로 호주 게임 회사에 어떻게 취업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 전에 제 소개를 좀 덜한 것 같아서 아주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오해인이라고 하고요. 현재 1년차 주니어 게임 개발자고 현재 하브릭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게임 플레이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니티 부트캠프 멘토링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할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음. 여기 팟캐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한두 번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5번, 6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늘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가정하고 그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만 가능할 거고요. 제가 주니어기 때문에 테크니컬적인 인사이트보다는 물론 뭐 알고리즘, 자료 구조, 운영체제 중요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뭐 AI나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브로드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들 호주라는 키워드 하나 때문에 오셨을 것 같긴 해요.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되게 신기해 하십니다. 저도 여전히 신기하고 어떻게 입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우연 뒤에는 커넥팅 더 다츠라고 하는 그런 연결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회사는 하프릭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이름만 들으면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프론 닌자랑 제트팩 조이라이드 같은 게임들은 아실 것 같거든요. 음. 프론 닌자는 전 세계 10억이 넘는 다운로드를 가진 글로벌 히트작이죠. 하프릭 스튜디오는 2001년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설립된 캐주얼 게임 회사고요. 저는 여기서 이런 게임 만들고 있습니다. 제트팩 조이라이드 레이싱이라는 4월 10일에 발매된 출시한 따끈따끈한 게임인데 이게 마리오 카트 같은 레이싱 게임인데 월 부스트라고 해서 이 벽 부분에 부스트가 있어요. 이 부스트를 잘 탈면은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것처럼 그라인딩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때의 쾌감이 엄청난 게임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굉장히 제너럴리스트적인 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핫플릭 스튜디오에는 공식 디스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유저가 Where are these guys going? 이러면서 그 망가진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멀티플레이어 기반 게임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발생하는 버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런치를 앞두고 크래쉬 리릭스에 보고되는 문제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버그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느끼는 거지만 새로운 피처를 임플리멘팅 하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코드에서 우디라고 하는 저희 CTO 분께서 스포 아닌 스포를 하신 거예요. 음, 다음 업데이트에 타임 트라이얼 모드랑 뉴 트랙이 나올 거라고 스포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 대웹이잖아요. 어떤 업데이트가 다음에 나올까 뭐 이런 거를 되게 쉬쉬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선 그렇지 않고 되게 공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쇼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QA 테스팅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iOS랑 안드로이드랑 동영상을 공유할 때 하이라이트 영상 공유할 때 저희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쉐어링 패키지 쓸 때 iOS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리다이렉트로 인스타그램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포스트를 작성하던 스토리를 작성하던 뭐 작성을 안 하던 그냥 돌아왔을 때 게임의 메인 메뉴나 그 하이라이트 공유 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 쉐어링 패키지 UI가 떠가지고 소프트락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로컬 빌드가 필요하죠. 음. 제가 뭐 팀실이나 젠킨스
GitHub 액션 같은 걸로 CI/CD 그 파이프라인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푸시를 해야 되잖아요. GitHub나 펄포즈 시스템 상으로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플레이 테스트가 필수고 코드 리뷰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에 로컬 빌드가 필수인 거죠. 또 어떤 날에는 로컬 빌드를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QA만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QA 하는 게 좀 반복적인 일이라서 지루하기는 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머가 QA 엔지니어 분들보다 어느 지점에서 버그가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 여기 부분에서 크래시가 터질 수 있다, 널 레퍼런스가 터질 수 있다라던가 시간, 로컬 시간을 조작해가지고 보상을 한 번 받을 걸 두 번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자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라이제이션도 가끔 겸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들은 제 자존감을 채워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국인인데 유일한 회사의 한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로컬라이제이션 번역을 좀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퀴즈인데요. Public Race 이거랑 Invite Friends to My Party 이거랑 More 이 세 개가 구글 번역, 챗GPT 번역 돌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웃기게 번역이 되거든요. 아, 레이스가 이제 인종으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레이스가 인종이라는 뜻도 있는데 경마라는 뜻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저희는 우주선으로 하는 게임인데 그게 경마가 돼버리고 파티는 political party가 되고 more 이거는 이게 UI에 나오는 타이틀인데 제가 여기서 영어랑 한국어랑 되게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그냥 더잖아요. 근데 더라고는 한국에서는 잘 말 안 해요. 보통 더보기나 기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본질 자체가 좀 다른 언어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 회사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풀 재택근무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이라는 장점이 있고 7시 반부터 16시까지 7시간 반을 근무해요. 보통 8시간인데 30분 짧죠? 이 30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퇴근 후에 워라밸이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일이 끝나고 강남에서 친구랑 저녁을 먹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2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사람이 붐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붐비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7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시간을 써도 남들한테는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Because I'm the only Korean 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 가능하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브릭 스튜디오에서 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뭐 1년에 몇 번 모이는지는 알려드리기가 어렵지만 어 이렇게 해외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 의지를 다질 수가 있다는 거. 재택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쉽잖아요. 그렇지만 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공통점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111%라는 캐주얼 게임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캐주얼 게임 중심의 개발을 했고요. 음, 유연 근무제가 있었어요. 110일도 8시부터 11시까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었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게임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순수해 보이고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기획 의견 수렴 문화가 동시에 있었어요. 111도 그렇고 하브릭도 지금 있는 편이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봉만큼이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기획적인 그런 컨트리뷰션을 한 번이라도 안 하고 그냥 코더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 난 그렇게는 못해. 그렇지는 않은 사람인지. 이거는 그냥 좀 1순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기획에 참여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회사를 결정하는 데 되게 많은 요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한국 회사는 AI 도입 시기가 되게 빠르고 마케팅 의존도도 높습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유니티 6가 나왔잖아요.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근데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과감해요. 그냥 다 유니티 6로 이전하고 그에 맞게 패키지도 수정하고 뭐 이런 편인데 호주 회사는 그렇다기보다는 워라밸과 노스탈지아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이건 저희 회사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향수병이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는 그 프로틴 인자를 즐겼던 청소년기에 즐겼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 게임을 하면서 비슷한 핫브릭 스튜디오의 게임을 하면서 그런 향수병에 젖는 그런 게임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가지고 유저와 직접 다이렉트리하게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코드에 그냥 스포를 해버리기도 하고 이분도 다음 업데이트가 타임 트라이얼 모드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110일 다닐 때는 산에 카페가 있었지만 지금은 산에 카페가 없이 저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장난스러운 말을 써봤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호주 회사에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어떻게 제가 지원하고 갔는지 얘기를 할 건데 음, 지금도 좋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시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생각이 나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네. 의사소통 협업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 음, 일단 유저하고 협업을 할 때, 그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할 건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는 그 지점에서 그냥 한국 회사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재택회사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원원원 미팅을 해요. 1대1 미팅을 하는데 그게 되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생각보다 짧잖아요, 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때는 그 데드라인 안에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넘겨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원어원 미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부족한 게 뭔지,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계속 확인하고 음, 소통하려고 하는 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회사에서는 빠른 속도를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직장 동료랑 같이 게임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좀 불타는 열정에 서로 경쟁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음, 협업과 워라밸이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링크드인으로 갔어요. 네, 복잡한 전략이나 스펙은 없었고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되게 조그마한 팁인데 이게 링크드인에서 게임 업계 원격 채용 공고를 모아서 올려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 캡처를 안 하셔도 되니까 어, 나중에 그 주소가 올라올 때 꼭 팔로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걸 팔로우하면 좋은 점이 가끔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같은 느낌의 플랫포머인데
피자를 가지고 주방장이 피자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상에 있는 게임들을 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촌수가 많으면 가끔 이렇게 유익한 메시지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촌수를 500명까지 채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500명까지 채우시면은 그 위로는 그냥 처음에는 500 플러스라고 뜨기 때문에 500명이든 10,000명이든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채용 과정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면접이 영어로 바뀐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서류랑 영어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제랑 코딩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그냥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꽈락이 있잖아요. 40점을 넘냐 못 넘냐로 뭐 다 100점이어도 하나가 40점 미만이면은 떨어지고 이런 거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꽈락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음. 저는 커버레터랑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했는데 엄청 많은 서류가 오잖아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기 좋게 배려해주는 작업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실제 첨삭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 저만의 철학을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그냥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플, 훅, 그리고 주시 이 세 가지인데 심플은 게임은 단순해야 된다. 뭐 아무리 게임이 뭐 리듬, 액션, 전략 게임 뭐 이런 거여도 한 가지 피처는 있어야 돼요. 메인 피처. 그러니까 저희는 리듬이 메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간단해야 되고 토킹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단 한 문장으로. 그리고 게임이 되게 쫄깃쫄깃해야 됩니다. 반응형, 인터랙티브 웹 디자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각화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음, 저는 이렇고요. 그래서 저 자신의 철학과 회사의 core value 이거는 회사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얼라인하는 게 지원 동기에 저는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래프톤을 예로 들게요. 크래프톤은 AI 프렌들리하고 글로벌적인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만약에 제가 크래프톤을 지원한다면 제 철학은 룰 베이스 AI를 넘어서 LLM 기반의 상호작용을 설계하고 이거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동일한 몰입 경험으로 확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해 볼 것 같아요. 요즘에도 LLM, 뭐 젠마포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거를 게임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확실히 룰 베이스드 AI가 더 재미를 줘요. 근데 이거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 친구랑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LLM 컴패니언이 되어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음. 코테랑 과제 경험은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코테를 저는 잘 못해요. 코테 자체에 자신이 없는 편이고 그래서 요즘 코테 말고 과제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코테 문제 보면은 막 2시간, 3시간 안에 6문제를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막 BFS, 투포인터, 다익스트라, 유니온 파인드, 세그먼트 트리, 냅색 뭐 이런 거를 달달달 외우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해외는 코테 난이도 자체는 낮은 것 같아요. 음. 과제도 생각보다 쉬운 편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긴 했어요. 하지만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게 면접관 분들이 되게 천천히 말씀해 주셨고 그랬기에 다행히 모든 질문에 대답을 잘 했는데요. 그 비결이라고 할 만한 거는 첫 번째로 블래스도어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잡코리아, 잡플랜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리뷰를 전부 크롤링을 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컬처 핏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핫프릭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싶은지, 만들고 싶은 게임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난 테크니션이 아니에요. 네, 주니어기도 하고,
그냥 일반 컴공 4년제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음,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아, 네네. 그래서 바로 GPT를 켜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약 40개 정도의 질문이 만들어졌고 좀 외웠는데 자기소개랑 끝 인사만 80% 정도 암기를 하고 거의 다 암기하고 나머지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했어요. 음,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를 4개에서 5개 정도로 끊어가지고 그것만 기억을 하고 컨텍스트에 남겨놓으면은 그냥 그거를 꺼내서 쓰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느낀 게 영어 면접이 어려우면 한국어 면접도 힘들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면은 그냥 손짓 발짓 써서 그 전달을 하면 그냥 그쪽에서 이해했다고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 받은 질문들 중 일부를 소개를 하자면 음, 가치관이 부합하는지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건 되게 쇼킹했던 부분인데 고등학교 성적까지 물어봤어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을 뽑는다는 입장에서 되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냥 자국민 뽑으면 되지. 뭐하러 외국인을 뽑냐 했을 때 이 외국인이 여기 와서 잘 적응도 하고 일을 잘 해야만 뽑는 그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내가 너를 뽑아야 되냐 이런 질문도 좀 공격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합격 후 4개월가량 지났는데 느낀 점은 네. 합격 이후 성실도 되게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스킬보다는 나중에 제가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코드 리뷰를 팀장 분하고 그 CTO 분하고 2번 받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너럴리스트적인 부분이 좀 있죠. 최근에는 되게 재밌는데 제가 블렌더를 다운받아가지고 모델링에 좀 구멍난 부분을 배웠어요. 블렌더 쓸 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챗GPT에 스크린샷 넣고 여기서 어떻게 해? 물어보니까 대충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아, 내가 실제로 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한국처럼 빠르게 적응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거는 회사 바이 회사일 것 같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이 업데이트, 새로운 신규 기능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그렇고 LLM 에이전트를 전 직원에게 보급하는 것도 그렇고 변화에 적응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영어가 부족해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게임 업계가 다른 IT 직군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연봉이 궁금하다. 그럼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연봉 탭을 눌러보면 돼요. 거기서 개발 탭을 누르고 신입 기준 얼마가 나오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추산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도 이 부분은 다른 IT 직군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보다는 연봉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이렇게 잡코리아나 글래스도어나 이렇게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웹사이트에 이거는 시급 얼마에서 얼마 정도의 직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되게 투명한 편이죠. 연봉 협상 과정은 좀 비슷해요. 대부분 통보고 회사마다 정해진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봉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호주 회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한국 회사의 연봉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직장 동료의 연봉도 모르죠. 그리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감을 가져하고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 느낌이죠. 근데 호주는 엑셀 시트에 전 직원 연봉이 심지어 CEO 분까지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저도 볼 수 있고요. 리드 온리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투명하다. 이제 드디어 커넥팅 더 다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발표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시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겨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혼자서 인디게임 개발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 낭비는 아니었던 거죠. 이걸로 크래프톤 정글 게임랩도 활동할 수 있었고, 스마일게이트 멤버십이라는 지원 사업도 할 수 있었고, 111%도 합격하고, 그리고 실무 경험도 쌓고, 그리고 혼자 인디게임 개발을 하면서 지원 사업 준비, 퍼블리싱 미팅, 그런 걸 하면서 발표 경험을 쌓았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링크드인을 해가지고 일촌을 많이 만든 것, 그리고 수학학원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게임 프로그래밍 봉사활동 한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호주도 미국처럼 해고가 쉬운 편인가요? 사실 그렇긴 한데 한국과 미국의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안정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인턴 기간이면 그 프로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수습 기간을. 그 프로베이션이 끝나고 나면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꽤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 커넥팅 더 다츠가 이런 얘기예요. 상위 20%의 강점, 5분의 1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결합하면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25분의 1이니까 4%가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차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4%는 1등급이잖아요. 수능으로 따지면 1등급이에요. 저는 공부를 막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고 코딩도 막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상위 4% 정도로 잘했던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상위 20%는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도 잘하니까 이렇게 피칭 능력도 좀 되는 것 같고 피칭 능력도 상위 20% 정도 되는 것 같고 코딩도 상위 2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두 개가 만나니까 저는 이제 상위 4%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연결해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첨삭을 이제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력서를 본 다음에 이 연결점을 찾고 이분이 음, 하면 좋을 그런 메시지나 강점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엄청 많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세 분만 뽑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를 희망하시는 분이고 지금 재직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재직 중이기 때문에 네, 박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 질문으로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원서를 넣을 때 중점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어떤 게 좋을지, 이런 식으로 질문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분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분과 되게 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이 게임 쪽뿐만이 아니라 뭐 AI 엔지니어링이던 풀스택 개발자던 뭐 데브옵스건 보안이건 다 통용되는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포포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걸 원하지는 않으셔서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면 얼리얼이랑 유니티 양쪽에 경험이 있으시고요. 포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얼리얼로 따지면은 GAS, 데디케이트 서버 기반 게임 개발, 서브시스템 기반으로
UI 컨트롤러 만드셨고, 유니티는 스파이크, GC 스파이크 터지는 거 해결하셨고, 몽고DB로 데이터베이스 만드셨고, 캐주얼 퍼즐 게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분이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캐주얼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음. 왜냐면 이분이 퍼즐 게임 회사에 인턴십을 하셨는데,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을 포커스한 게 아니라 여러 세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포커스하는 회사기 때문에 유니티 캐주얼 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이분이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포폴에 욜로 기반 객체 탐지 프로젝트도 적으셨어요. 근데 이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AI 쪽에도 강점이 있다고 쓰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그냥 이거는 한 줄로 좀 정리를 하고 좀 궁금하게 한 줄로 쓰는 거예요, 제목을. 이거 어떤 프로젝트지? 하게끔 쓴 다음에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술술술 내뱉을 수 있게끔, 아, 저 AI 너무 좋아하고 이쪽으로도 지식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할 것 같고요. 프로젝트가 되게 산발적인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얼리얼도 있고 유니티 3D도 있고 퍼즐도 있고. 네. 그래서 GAS나 데디케이트 서버 기반 게임 개발한 거는 매우 좋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데미 같은 거에서 강의를 듣고 이거를 그냥 따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강의를 듣고 얼리얼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야 정도로 보여질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한 경험을 포폴에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다이나모 DB나 람다를 이분이 쓰셨는데 람다는 서버리 쓰고 유휴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썼는지, 단순히 비용 절감 때문에 쓴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프로젝트에 핏한 뭔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extrapolation 이걸 사용해서 네트워크 지연 오차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포포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분은 재직 중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신규 프로젝트 지원한다고 했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취업 시장은 가위가위보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은 게 함축적으로 작용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나 좀 튼튼한 중견기업이 좀 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대기업은 공고를 올릴 때 정확한 그 구멍을 메우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에 최대한 핏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엄청나게 고수준의 레벨이다? 그래도 안 되고, 이 구멍이랑 안 맞아도 안 돼요. 정확히 이 구멍, 퍼즐 조각에 들어맞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담당 업무, 자격 요건, 필요 역량, 우대 사항에 이미 이게 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회사가 뭘 원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가위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류를 낼 때 그냥 난사해요. 자기는 보자기 서류를 들고 있는데 이 보자기를 들고 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위에 잘리겠죠. 근데 어떤 분은 보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이걸 그냥 구겨가지고 주먹으로 대충 보이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난사를 하기보다는 회사에 굉장히 포커스하게 서류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되게 힘들죠. 힘들지만 난사를 하면 시행 횟수는 늘어나니까 붙을 그 횟수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합격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합격률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사보다는 좀 포커스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은 협업 파이프라인의 도구 제작,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 제작, 도구가 두 번이 들어가네? 그럼 무조건 여기는 도구를 만들어 본 사람을 뽑을 거예요. 도구가 뭐냐면 뭐 애니메이션이랑 프로그래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툴 개발, 혹은 뭐 애니메이션이랑, 아니면 애니메이션 말고 뭐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할 만한 툴 개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얼리얼 프로젝트 개발 시행착오에 대해서 스토리 형태로 좀 흥미를 이끌게 설명을 할 것 같고요. 협업을 위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분이 프로젝트 팀장이었대요. 그래서 팀장으로서 코드 리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필요 역량에 협업을 위한 코드 작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그 부분에서 자기만의 코드 철학까지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게임 철학, 그 훅 심플 주시 이거를 설명을 드렸지만 코드 철학도 있잖아요. 음, 네이밍 컨벤션을 어떻게 한다던가 뭐 이런 코드 철학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것 같고 생산성을 위해서 도구를 제작한 경험을 만들어서라도 작성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를 이용해서 나만의 커스텀 프로파일러를 만들어 본다거나 몽고DB랑 유니티를 연동하는 툴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되게 담백해요. 그리고 기술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이직이니까 담백한 것도 좋아요. 네, 그렇지만 업계에 와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개발 철학을 갖고 있으며 어떤 조직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좀 본인의 스토리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게임 개발자를 희망하시고 현재 취준 중이에요. 음, 이력서 포폴에 어떤 식으로 경험을 녹여야 매력적으로 보일지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분은 되게 좋은 게 자기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고민한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다만 제작 기간이 짧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성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는 보통 3, 4개월 단위로 그 세미스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이 저 못 믿으세요라는 게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제가 옛날에 중간 발표회를 가가지고 이 게임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좀 던전과 스토리텔링 느낌의 그런 게임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이 게임 별로 안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바뀐 거 보니까 CRT 쉐이더도 너무 잘 쓰셨고 그 도스 컴퓨터의 느낌이 너무 잘 나가지고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게임을 좀 쫄깃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유튜브로 자기가 만들었던 작업물에 대한 시네마틱 영상, 게임 트레일러 영상 만들듯이 좀 주의를 끌어야 돼요. 페이 어텐션하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 웹사이트를 준비하시되 만들기 힘들거나 없으시면 링크드인 프로필이라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션을 쓰시는데 굳이 노션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노션이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션에서 강조할 프로젝트 두 개를 선정해 가지고 이 두 개를 만들면서 느꼈던 시행착오와 본인의 성장 스토리를 수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GC 스파이크를 해결해서 프레임 드랍 이 몇 킬로바이트에서 몇 킬로바이트로 총 몇 퍼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내리다가 궁금해요. 그래서 GitHub에서 코드 보기를 딱 눌렀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진 GitHub 마크다운이 있다? 그럼 사실 거의 끝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쁜 거를 선호하긴 합니다. 저는 이분이 좋았던 거는 ISTQB 자격증이 있어요. 되게 최근에 따셨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이거랑 미디어 전공하신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미디어 전공한 분이 이렇게 게임 업계로 흘러 들어왔는지도 궁금하고요. ISTQB를 왜 따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게임랩에서 크래프톤 출신의 실무 QA 분하고 QA를 서로 긴밀하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람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보람을 느꼈는지 봤는데 처음에는 게임이 너무 되게 로우했어요. 되게 날것의 느낌이었어서 QA 분들이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이게 맞게 동작하는 기능인지 그리고 5스테이지를 가고 싶은데 5스테이지를 가려면은 또 1스테이지부터 차근차근 깨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툴 개발을 해가지고 뭐 F2를 눌렀을 때 디버그 모드가 나오고 어떤 스테이지로 이동할지 바로바로 정할 수가 있고 음, 이런 식으로 툴 개발을 해서 QA를 진행했더니 QA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그 QA 분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만족을 하셨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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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헤드폰이 자꾸 꺼져가지고 음, 그 이런 툴 개발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TQB 자격증이 있으니 QA 직군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발전을 해가지고 사운드 쪽이랑 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서버 쪽이랑 협업을 한다던가 할 때도 유리하게 저의 경험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게임 플레이 프로그래머를 희망하시고 지금 취준 중이에요. 음. 근데 질문이 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했나? 이거랑 경력이 없어도 후드 취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블로그 형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블로그를 만드셨대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채용 담당자가 그냥 모든 걸 읽기보다는 훑는다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 큰 프로젝트들만 하이라이트하는 지금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호주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비자 쪽으로 조언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경력이 없어도 호주 취업이 가능한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짧은 인턴 경력이라도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이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컬처가 핏할지가 되게 관건이잖아요. 사실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한국인의 정도 있고 해외에서 한국인끼리 만나면 되게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적정 수준의 신뢰도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해외 취업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음.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전에 다녔던 111%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해외에서 해외 회사로 컨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너 고등학교 때 성적 얼마나 받았어? 너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턴 경력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블로그 형식은 너무 좋아요. 다만 이분은 UI 수정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 블로그를 보시면 이 Quick About, My Projects, Resume 이렇게 세 개의 탭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야 하지만 전체적인 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뎁스가 하나 늘어나니까 UX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의 이치아이오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인 것 같고 이 스프링 브리즈라는 게임은 이분이 아트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만큼 아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는 이게 그냥 스크롤 다운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Hello, I am Joe 여기에서 스크롤 내려서 모든 게 보여지는 UX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테크랩에서 다이렉트X 기반 게임 엔진 개발한 게 너무 좋고 페브의 배포까지 한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유니티 프로젝트를 제가 들어가서 게임을 해봤는데 얼리얼 프로젝트에 비해서 전문성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얼리얼 프로젝트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큰 프로젝트만 하이라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니티 쪽으로 취업을 하시기보단 나는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게임의 재미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뭘 좀 아는 얼리얼 프로그래머야 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들 경력직만 원하잖아요. 요즘 취업 시장이. 그래서 너무 어, 슬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경력직만 원할까? 신입이랑 2, 3년 차가 뭐가 다르길래 2, 3년 차를 뽑고 싶어 하는 걸까? 저는 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서비스 경험 유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웹 프로그래밍 잘 모르는데 그냥 리액트로 개발하거든요. 바이브 코딩으로. 음,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말은 AWS도 뭐 EC2, 람다, S3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요. 음, 클라우드 워치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로그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구글도 구글 애널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릭스 같은 거 통해서 음, 어느 지점에서 크래시가 나고 병목 현상이 있고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1인 개발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60점짜리 게임 만드는 거는 60점짜리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지 보수에서 되게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 게임이든 AI든 뭐 웹이든 다 상관없이 세 가지의 플로우가 있죠. 개발, 배포, 유지 보수. 개발은 말 그대로 그냥 개발이고 일정 데드라인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배포는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배포가 뭐 데브옵스적인 배포가 아니에요. 그냥 iOS 배포를 할 때 정책적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음, 거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에디터에서 플레이는 되는데 빌드가 안 만들어져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의 배포에 대한 문제 거기서도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유지 보수를 하면서 트러블 슈팅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노하우가 신입과 2년차를 가르는 핵심 피처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서는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AI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해요. 음, 그리고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이 스킬을 어떻게 얻냐? 바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얻어요. 예를 들면 뭐 서버가 터졌어요. 사람이 뭐 10만 명 들어왔는데 서버가 터졌어요. 뭐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이런 거랑 클라이언트에서 크래시가 났어요. 하는 거랑 항상 리더보드 조회할 때 렉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랑 뭐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에디터에선 잘 되는데 막상 빌드 뽑아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이슈가 있는 되게 성능이 안 좋은 폰에서만 이런 이슈가 발생해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때. AI한테 수정을 요구하면 되게 펀더멘털하게 수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꾸려고 할 텐데 저희는 저희가 지금 당장 일주일 내에 이게 라이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바꾸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이건 일단 그대로 가시고 최대한 그 독을 틀어막는 듯한 코드, 보안 코드만 넣은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시죠. 뭐 이런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저희는 하는데 이런 건 AI가 못하는 거고 이런 거를 유지보수하면서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신입과 2, 3년 차의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서비스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처음에 들어가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네, 언제든지 잘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만의 능력을 길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너무 어렵죠. 그리고 사실 이걸 듣고 있는 현업자 분이나 저나 아니면 취준생 분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특출나게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멘토링 하면서 그걸 더더욱 느끼는데, 음,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 몇 가지를 결합해서 그걸 곱하셔가지고 상위 4%, 상위 0.8%의 사람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뭐 다른 비전공자던 각자 스토리가 있고, 이 스토리를 포폴이나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공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예 안 쓸 게 아니라, 뭐 철학 전공이면은 철학 관련한 내용을 믹스해가지고 유니크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커넥팅 다 너무 인상 음. 깊습니다. 혹시 공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혹시 공개적으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거 받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 녹화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